나머지 이제 두 가지 법안 언제 뭐 그걸 필리버스터 안 한 바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걸 이제 사인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방송 3법하고 노란봉투법.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다 거부권 행사하려고 요청하는 상태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두 개 법안에 대해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은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내에서? 저희는 우선 이 노조법 2, 3조 예. 노란 봉투법. 봉투법도 예. 그렇고 예. 방송 3법도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을 하고 예. 노동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위 노동자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보셨던 것처럼 소위 하청 업체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권리를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부여하고 예. 또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 노조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손해배상 청구. 몇십억 예, 예, 대의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목숨을 끊었던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민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노조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수용하고 공포해야 되는 그런 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국민 여론을 모아서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투쟁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뭐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예.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면서 네. 다시 이 법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또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결국은 이게 그 지금 거부권이 세 번 이번에 만약에 또 거부권 행사하면 세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세 지난 두 번. 번째이면서 예. 6개 법안, 6개 법안을 6개 법안에 대해서 건건히 거부권을 하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섯 건으로 되는 봐야 거예요. 되겠네요. 그러면 그 6건이나 되는 법안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돼 있고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역사 인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평가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을 뭐 차치하고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아니 국민은 늘 옳다. 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경청해라 이런 이야기가 했었죠.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199 대통령이 예.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 국격이 예. 갈수록 추락해가고 있고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의 민생은 뭐 거의 벼랑 끝에 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마련하고 또 통과시킨 법안에 법안이, 대해서 건건히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고 이런 게 저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는 결코 아니라고 아니죠. 생각합니다. 예, 아니에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검사 탄핵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그렇죠. 검사 탄핵 2명이 이제 올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철회한 나중에 올릴 텐데
근데 이제 어제 사실은 문정부 의원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총 분위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지만 검사 탄핵 문제는 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역풍 얘기하면서 뭐 우려하고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던데 실제적으로 의총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논의할 때? 뭐 제가 그 의총장 제가 읽은 의총장의 예. 분위기는 예. 이 검사들이 탄핵할 사유는 명백하다. 예, 예, 예. 그런데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국민 여론을 살피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국민 여론이 튼튼하게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더 그 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속도 조절 네. 또는 대상을 좀 좁히는 네. 그런 방안 네.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을 이야기하신 것 얘기했다. 같은데 이게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었던 없었다.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어느 시기에 누구 어느 그 대상을 탄핵 소추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네. 좀 의견들을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11월 말 아마 예상되건데 다음 이제 정기국회가 11월 30일, 12월 1일인데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그때 열렸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탄핵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검사 2명이죠. 손준성, 이정섭. 근데 원래는 4명의 검사가 고려가 됐었잖아요. 탄핵의 대상으로. 네. 그럼 혹시나 11월에 가서 이 2명을 그냥 지금 3명 탄핵안을 올릴 건지 아니면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2명까지 포함해서 더 늘릴 건지 이런 논의는 좀 되고 있나요? 원내에서? 아직 그 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기본 원칙은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9일 날 예. 제출한 탄핵안을 그대로. 저희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재추진하는 상황이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9일 날 그 제출했던 그 안. 그 탄핵 소추안을 예. 그 기본으로 하고. 하지 않을까 싶고 이후 이제 탄핵 소추안을 재추진할 때는 다시 이제 의원총회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총회를 모아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